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3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뉴스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이죠.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오늘도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와, 이렇게 정말 덥고 습한 거. 와, 제가 진짜. 오늘 밖에 그 한 30도 날씨에 막 뛰어다녔거든요. 운동한다고. 얼굴이 진짜 장난이 빨갛게 아니죠. 익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습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밤에도 그런지 이렇게 덥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류도 아니더라고. 저 유럽 남부 보면 뭐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도 이거 여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름이.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게 7, 8월 되면 지금 7월이구나. 벌써 7월이에요. 그 8월 되고 7월 이게 말쯤 되면 이거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 유럽은 뭐 방학도 일찍 하고 그런데 하도 더워가지고. 아, 정말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역은 모르겠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학이 7월 말에 시작을 하거든요. 대학 네. 같은 경우에 7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인데 아마 그쪽도 우리나라처럼 좀 바꿔야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방학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는 학교에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에도 무슨 난방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거든요. 저 조개탄이라고 있어요. 저는 기름이었는데. 네. 조개탄하고 기름은 이건 레벨루가 다른 거지. 레벨루가. 조개탄 때는 그 난로 있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는 좀 겨울에 방학 땡기고 여름에 일찍 방학 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지금은 뭐 교실에 다 에어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에어컨이 다녔죠 고등학교 때. 없었는데요.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선풍기로 놨습니다. 우리가 세대가 비슷하게 느껴지네 갑자기. 아니에요, 교수님. 이거 참. 참. 아니 근데 좀 아까 내가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걸 봤는데 지금 무슨 압수수색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씨 관련 문제에 대해서. 네. 근데 그게 3부 토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제 오늘 아침 8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 그리고 경기도 소재의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의 자택 등 총 1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고 첫 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찝은 겁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인데요. 이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체크 이렇게 언급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핵심은 김건희 여사 가담 여부겠죠. 삼부토건 임원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석을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삼부토건이 분류가 됐었는데 이때 같은 해 7월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재건 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리면서 이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원래 주당 1,000원대의 주가가 이후에 5,000원까지 치솟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5배가 올랐네요. 5배가. 그러니까요. 와. 근데 금융당국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당국이? 예, 금감원이 지난해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후 지난 4월에 금융당국이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 5명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고발 명단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검찰이 지난 5월에 사건을 다시 금감원에 이첩을 한 상태였다가 이걸 다시 특검이 이첩을 받았고요.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된 뒤에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 그리고 금감원까지 방문을 하면서 수사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특검팀에 지금 금감원의 조사팀도 합류를 한 상황입니다. 특검이 지금 삼부토건을 가장 먼저 수사한 이유에 대해서 특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인지를 주요 기준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근데 뭐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뭐 공천, 명태균, 뭐 건진법사, 뭐 아이고 이거 뭐 이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거. 근데 뭐 어쨌든 이게 아마 활동 시한이 11월 말인가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니까 한번 기다려 봐야죠. 그리고 아니 그 어떻게 그 의정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의정 갈등이 아니에요. 사실 그 피해는 국민들이 많이 봤는데 어떻게 뭐 좀 뭐 새롭게 대화를 한다? 맞아요? 그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전협이라고 불리는 곳에 박단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새롭게 지도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귀를 하기 위한 의정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밑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꼽으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정부 측에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조건 11가지를 우선순위를 매겨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 의사 비율 확대, 의과대학 정원이 3년 예고제 준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군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그리고 업무 개시 명령과 관련한 의료법 제59조 폐지, 헌법 제33조에 따른 전공의의 노동 3권 보장 및 의대생 2사 2호 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과 의대생의 학사 유연화 등입니다. 사실 이거 중에 몇 개만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다 중요한 것 같아서 다 언급을 다 읽어. 해드렸고요. 직전 비대위는 사실 백지화 이런 식으로 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번 비대위는 조금 더 대화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설문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의정 대화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정부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죠? 네. 대화를 위한 준비를 했겠죠. 네. 그리고 훨씬 거부감도 덜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할 수 있죠. 대전협 지도부도 새롭게 꾸려졌고 정부도 새로운 지도부가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복지부 차관을 중심으로 계속 이 사안을 챙기고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뢰 회복을 위해서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나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이나 불신 등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2학기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겠다. 또 빠른 시일 내에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고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길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예, 좀 빨리 돌아와서 이게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또 직업윤리에 맞는 거고 좀 그 직업윤리에 충실한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 그러고 난 이 소리가 제일 무서워요. 뭐 장마철이다. 근데 비가 안 와요. 날씨만 흐리지 이 비가 와도 찔끔 좀 오느냐 마느냐 하지 비도 안 오고 이게 겁나는 게 한 번 오면 무섭게 올까 봐 겁나는데 네.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겁나고 비가 안 와도 좀 겁나고 약간 아니 올 것 같은데 그쵸? 안 오니까 네, 맞습니다. 뭐 차를 닦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냥 쭉 안 닦고 있는데. 그럼요. 예. 올여름에 지금 장마 기간에 장마가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빨리 시작을 했죠. 장마 시작일이 제주는 지난달 12일, 중부와 남부지방은 19일이었습니다.
장마 초기에는 와 이번 장마 진짜 장난 아니겠다 싶을 정도로 막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장맛비라고 할 만한 비가 거의 내리지 없었죠.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첫 장맛비가 내린 때는 50mm 넘게 내렸는데 근데 그 이후로 21일부터 7월 1일까지 내린 비의 양이 전부 다 합쳤을 때 13.1mm에 불과하고요. 또 기상청이 오늘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인데 제주와 남부지방의 장마는 종료됐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장마의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대요. 그거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네. 네, 지난 5월에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에서 장마의 정의를 놓고 전문가들의 논쟁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기상학자들은 전통적 개념의 장마가 이제 좀 달라졌다라는 데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교과서에서 장마의 정의를 배우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전혀요. 저도 전혀. 아니 내가 그때를 기억하려면 지금 몇십 년 전을 아니 그렇죠. 예? 저도 6.25때 얘기를 하라는 얘기나 똑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교과서에서는 장마를 남쪽의 북태평양 기단과 북쪽의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 두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충돌을 해서 정체 전선이 형성돼서 장기간 비가 내리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장마는 안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장마가 아니라 한국형 우기 이렇게 용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우기면은 비가 와야지 우기죠. 그러니까 한 번 올 때 쏴 오는 그게 우기고 나머지는 또 장마라고 하기엔 애매하니까요. 뭐를 우긴다 뭐 이건 아니고 그냥 비가 오는 우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요. 더위는 엄청 더워요. 덥기는. 비가 안 와서 더위가 더더욱 식지 않는 맞아요. 듯한 느낌인데 오늘 경남 밀양이 한낮에 무려 38.3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7월 상순 기준으로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이고요. 1위 기록이 제가 태어났던 해네요. 1994년 7월 10일 36.7도를 기록했을 때보다 무려 1.6도나 높고요. 온열 질환자도 그래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무려 500명을 넘겼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더 많은 수치고요. 온열 질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3명 발생했습니다. 근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다음 주말까지 장맛비 소식이 없답니다. 그래서 장마가 이대로 끝나면 정말 역대급 폭염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유럽에서 지금 열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전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기압 다음에 저기압이고 다시 고기압이 되는데 그게 열돔인데 그게 유럽에서 발생했다고 우리나라로 그게 이제 이렇게 밀려온다는 거예요. 티베트 쪽에 하여간 뭐 그런 거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런 것도 걱정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